국가의 체제가 전체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심각하면은 통계 데이터를 그냥 감춰버리면 되는 거죠. 문재인 정권에서는 통계를 왜곡 조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그냥 아예 통계를 발표를 안 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런 톱뉴스, 가장 중앙에 있는 톱뉴스가 중국 경제가 얼마나 안 좋으냐, 사람들이 그동안 손쉽게 구할 수 있던 중국의 경제 통계가 대부분 다 사라지고 있다. 그게 뭐 아주 편리한 거죠. 통계를 왜곡해서 발표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발표 안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오늘 실렸기 때문에 이 보시게 되면 How bad is China's economy? 차이나 경제가 얼마나 나쁘기에 관에서 발표하는 통상적으로 발표해왔던 그런 자료들을 대부분 여러분들 발표 안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 숫자, 중국은 나라가 크니까 뭐 200만 250만 명 이렇게 되는데 데이터를 발표를 안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토지 매매 가격 기준으로 토지 매매도 이제 발표를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편리한 나라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뭐 가격을 발표를 안 하고 그다음 다른 자료도 이제 그동안 손쉽게 구할 수 있던 이런 자료들도 중국에 유입되는 돈이죠. 데이터를 발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콩 생산량도 발표를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발표하지 않는 겁니다. 발표를. 그러니까 아주 편리한 거죠.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이야기인 거죠. 발표를 하게 되면 통계라는 것이 발표가 되면은 이제 상대방에게 이용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기사 중국 경제가 얼마나 힘들기에 아예 통계 자료를 발표하지 않느냐, 이 기사의 이름들 기사 요약을 보면은 현재 중국은 토지 판매, 외국인 투자, 실업률 수치 등 수백 개의 데이터를 발표하는 것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데이터가 발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인이 중국 경제의 상황을 파악하는 일이 무척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뭐 핵심적인 내용은 중국 당국은 지금까지 연구자와 투자자들이 사용했던 수백 개의 데이터를 발표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설령있게 이런 중국 당국이 데이터를 발표하더라도 데이터의 신뢰성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죠. 지난해만 뭐 5% 성장했다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은 뭐 천하가 다 아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 그렇게 왜곡하는 것은 고사하고 발표 자체를 안 하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인 중국이 과도한 부채와 부동산 시장 붕괴 및 기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당국이 이런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중국 공산당의 불리한 그런 내러티브, 불리한 서사를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자료를 발표 안 하면 뭐 편하니까 대한민국도 선거 자료를 발표하기 때문에 걸려든 거지 않습니까? 선거 자료는 이제 앞으로 발표 안 하려고 하겠죠. 중국 공산당하고 마찬가지로. 뭐 아주 편리한 겁니다. 그냥 통계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뭐 아침 방송 계속 이름 들으시면서 미국은 그냥 고용 통계가 17만 7천 개의 일자리가 4월 달에 만들어졌다. 그러면 와 하지 않습니까? 수입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4월 달 1분기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면 주가가 출렁출렁 하지 않습니까? 통계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사라지는 데이터로 인해서 사람들은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에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기가 더욱더 어려워졌다. 그렇게 되는 거죠. 중국 상황이 여러분들 어려울 거다 이런 것은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 짐작할 수가 있죠.
닥터 AI와 함께 최근에 주요 외신에서 발표된 중국 상황을 이렇게 취재한 뉴스가 어떤 게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기 보면 파이낸셜 뉴스가 2025년 4월에 중국의 제조 발등이 2023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위축됐고 관세로 인해서 수출 주문이 취소되고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경제활동이 급속히 둔화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로이터 통신이 대규모 일자리 손실 전망에 대해서 미국 재무부 장관 스캇 벤센트가 관세로 인해서 중국에서 일자리가 1600만 개 정도 될 겁니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 내용은 저도 한번 다뤘죠. 그다음에 이제 공장 폐쇄와 사회적 불안 가장 최신 뉴스는 X 그 트위터에 나오는 그런 정보들이니까 관세 부과로 인해서 중국 내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고 주문 취소와 함께 경제활동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다음 BBC가 보도한 것이 중국 내의 중소기업의 공장 가동 중단과 노동자 고충 저장성의 서로보 테크놀리지는 미국 수출이 전반을 차지했지만 관세로 인해 공장 운영이 위태로워졌고 노동자들은 임금이 급격히 줄여서 하루에 100위안 약 17,000원을 받는 날도 드물며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속보는 X니까 트위터니까 트위터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2025년 5월 3일 날 트위터에 닥터 타라오 중국의 실업률이 급격히 오르고 임금도 받지 못해서 파업도 하고 시위도 한다. 미국이 관세를 올리자마자 물건 주문들은 취소되고 공장들은 닫혔다. 중국은 미국이 필요 없다고 했으나 미국 시장이 없으면 중국 경제는 망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국 분야 올리신 것도 닥터 AI가 한번 소개를 하네요. 관세정책 시행 3주 만에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해상 컨테이너 예약이 60% 이상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래서 어떻든 간에 중국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공식 데이터 발표를 그냥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다뤘기 때문에 한번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방 언론도 서방 언론 중심으로 보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한번 상황을 보는 것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사실 미국에 대해서 보복을 할 수 있는 수단은 뭐 엊그제도 다뤘습니다만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뭐 히트로도 마찬가지고 이제 중국이 기대하는 보복 수단은 미국의 소비자하고 언론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이제 그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간접적인 수단이고 그 외에 직접적으로 미국의 타격을 때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은 참을성 인내심이 강하고 자력 경쟁